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후장 공략주 김흥태 매니저와 세어보기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국내 증시 오늘로 하락세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0.42%, 코스닥은 0.63%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워낙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좀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코스피는 장 초반에 반도체 기업들이 낙폭을 회복하면서 양전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 기업 안에서는 전선 변압기, 금융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이 6일 연속 매수하면서 2%대 상승, 삼성 SDI도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 ENS와 합병을 알리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 5%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낙폭을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 테마단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서 CU박스, 센즈랩 등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오는 29일 보건의료 노조 파업으로 원격 진료 테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CNC 인터내셔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에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보로도이는 미국의 바이오텍과의 기술 이전 체결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구간 수급은 어떨지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 코스닥에서는 개인홀로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10시쯤 매수 전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구간에서 1,106억 원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이틀째 매수하는 모습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 봤고요. 오후장 공략주 김흥태 매니저와 좀 더 자세하게 세워보시죠. 네,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후장에는 어떤 공략주와 전략으로 저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까요? 김흥태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부터 한번 매니저님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까요? 테마가 새롭게 또 시작됐다. 뭐 보안이나 원격 이런 쪽으로요? 네, 원격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AI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들이 또 한번 불거지고 시작했고요. 또 그 전에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오늘 시장은 또 다른 테마가 또 생겨나면서 나면서 그만큼 또 이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는 그 작은 이슈, 물론 작은 이슈는 아니지만은 그런 이슈만으로도 사실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 정도로 왔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력들이 쏠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 또 적고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조금 반발 매수세로 좀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만 쫓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워낙에 또 테마성은 단기적 관점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욕심부리다가 좀 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요. 쫓아가는 것보다는 일단락적으로는 짧게 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제 또 이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악재적인 소식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또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이제 미국에서 당국에서 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전기차 부문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테마가 오늘 좀 강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좀 준비해 주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그나마 시장을 지지해 줬었는데 이조차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수급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수급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일단락은 시장에 대해서는 큰 악재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악재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중동적인 이슈, 그 이슈 말고는 큰 악재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이슈도 또 없습니다. 그만큼 호재 내용이 없는데 1달러로는 일단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기정화된 사실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대한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는 시장을 또 끌어당길 만한 그런 악재가 없으니까는 당분간은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는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갖고 가신 분들은 좀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나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많기 때문에 현금이 좀 없다 하신 분들은 굳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 크게 폭락이 하지 않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홀딩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까지 연결해서 시황과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전략도 한번 볼까요? 추격 매수라는 단어를 주셔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꽤 공격적이시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추격 매수는 아니고요. 네. 정확히 잘못 나왔는데 반등 준비를 하자. 반등 준비. 네, 반등 준비하는 거는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건 좀 위험 부담성이 있어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있는 저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했지만 크게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밀려나갈 시장에 대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하반기, 후반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 여건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9월 달 되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인 것만큼 그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대거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외쪽으로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매수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과 시황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가는 이유는요. 흥태 매니저님이 제시하는 전략, 편입하는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풀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향후 어떤 전략으로 또 이어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리뷰 첫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로 한번 출발해보죠. 이게 지금 25,000원이 2차 목표가였는데 오늘장에서 달성을 했어요. 네. 3차 갑니까? 재료 보면은 딱히 오늘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 생물보안법 네. 관련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대선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바이넥스도 이제 신고가를 나가면서 25,000원은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봐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정확하게 이슈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00만 원까지 장중에 한번 안착을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이넥스도 추가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차 목표가를 28,000원 조금 더 높게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자리는 매도 구간인 것보다는 지금은 좀 홀딩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바이넥스를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요. 뭐 ST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대응해서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28,000원이라는 3차 목표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바이넥스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제 편입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전날, 전전날 편입한 종목을 리뷰하는 일이 정말 잦은 게 김은태 매니저예요. 단기 트레이딩 정말 능한 상황이고요. 실력 발휘 이번 주에 잘하고 계신데 인성정보가 23%의 수익을 단 2거래일 만에 보여줬습니다. 목표가도 도달을 했고요. 한 시청자님이 흥태형 인성정보 아직 안 팔았어요 라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거든요. 네. 리뷰 주세요. 인성정보를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드렸는데 한 종목은 스윙이고 이제 인성정보는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시다라고 했는데 저도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저는 이제 방송 이후에 장 막판에 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챙겼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건의료 노조하고 오늘 민주당하고에 대한 단독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담회를 진행한다라고 해요. 오후 3시쯤에 진행한다는데 만약에 여기서 협상 테이블에서 불발이 난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총파업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우려에 대한 소리 때문에 오늘 이제 갭을 띄우고 올라왔는데 사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액침 냉각이랑 또 같은 이슈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어제 흐름에서 강한 흐름이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노조에서 이제 총파업, 간호사들에 대한 총파업이 또 예고가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못 팔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2,7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락적으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2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수급이 좀 다 세게 나왔지만은 5장에서 밑꼬리를 달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3,2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3,200원 정도 챙겨놓고 보시고요. 3,200원 돌파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목표가 3,200원 인상 정보였고요. 어제 편입한 나노팀도 한 1거래일 만에 10% 수익이에요. 후속 전략은요? 나노팀도 전기차 배터리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뭐 지금 자리는 당연히 홀딩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서 오늘 시장이 자금력들이 조금 더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는 8자리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목표가 15,000원까지 홀딩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안주도 가지고 있지요. 라스트로 이 종목도 리뷰를 보겠습니다. 한싹인데요. 역시 목표가 도달했어요. 후속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한싹이 3거래일 만에 조정받고 나서부터 오늘 딱 6,600원 딱 찍고 내려왔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보안 업종들이 많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싹도 이런 보안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지만 뭐 센즈랩이라든지 모니터르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약한 측면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에는 6,600원 한번 찍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2차 목표가 7,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자리는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주 추가적인 강세 기대하면서 한싹도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트렌디한 종목들만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을 편입할 텐데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금속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우주항공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방향을 좀 잡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HVM입니다. 상장 이후에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리 괜찮을까요? 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첨단 금속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비철 금속을 만들다 보니까는 항공이라든지 네. 우주항공, 로켓 또는 이제 방산 쪽에다가도 연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다가도 또 한번 들어가는 이제 재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산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는데 사실 HVM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물론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뭐 미사일 관련된 이제 방산, 빅텍이라든지 스페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겠지만은 오히려 HVM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고 방산 부분도 있지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납품하는 이제 재료다 보니까는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조정을 받았지만은 어차피 지금에서 1개월짜리에 대한 보유해수 물량은 풀렸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해소됐다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3개월에 대한 이제 보유해수 물량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기간이 좀 여유 있게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해수 물량 풀리는 거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라인은 1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도 있습니다. HVM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해봤고요. 15,000원의 목표가, 11,000원의 손절가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볼 텐데요. 이 종목도 흥태 매니저님이 여러 번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볼까요? 아가방 컴퍼니 편입해보겠습니다. 일단 나온 기사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을 고용부가 보여줬는데요. 고용안전 장려금을 위한 예산을 1,560억 원이나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출생, 약자 보호 집중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관련주까지 기대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종목들도 많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를 좀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HVM을 또 다시 한번 스윙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5호장 공략주처럼 공략주. 이제 단기적으로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동사는 가볍게 보면은 뭐 유아 의료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종이고요. 이번엔 정부에서 이번 주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해서 4+1에 대한 개혁안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나오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출생 관련돼 가지고 아마 심도 깊게 나올 거로 보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야당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출생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회를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마 강력하게 이번 테마에 대해서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똑똑히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정도로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가볍게 4,650원까지, 4,660원이 VI인데 VI 걸리기 전까지만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VI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뭐 4,800원에서 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가라에는 짧게 3,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도 나노팀을 수익 전략이라고 주셨는데 이게 하루 만에 10% 수익이잖아요. 네, 목표가를 돌파를 못해서 목표가까지는 욕심 많으신데요. 네. 욕심을 더 내서 수익을 드리기 위한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럼에도 각 두 종목이 하루 만에 좋은 성적을 보여줘서 오늘 편입하는 두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HVM을 수익 전략으로 보면서 아가방 컴퍼니를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자 했는데 역시 어제처럼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치면 상한가 방송 이후에 끝나고 10시 정각에 늘 하고 계신데요. 주제 좀 알려주세요. 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올라가지 못한 것만큼 종목들이 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힘든 장을 봐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종목들에 대한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응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늦은 10시입니다. 정각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지럽기도 하고요. 빠른 순환매 속에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굵직한 키워드까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는 미국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시장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한 전략을 앞으로도 준비할 겁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튼튼한 전략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